타이완 문학의 향기를 담아 지금 포르모사 문학관의 문을 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진행자 안은산입니다. 카페에서 처음 본 사람에게 첫눈에 반해 사랑에 빠지는 이야기. 운명의 만남처럼 들리지만 사회 구조의 관점에서 보면 그렇게 낭만적인 장면만은 아닐 수도 있는데요. 타이완의 사회학자 초드량 교수는 2023년 프랑스 사회학자 피에르 부르디베의 대표작 구별짓기 번역 작업을 완성했고, 이로써 20세기 사회학을 대표하는 이 고전은 50여 년의 시간을 거쳐 드디어 타이완 독자들에게 소개됩니다. 추 교수는 구별짓기에서 제기된 이론을 바탕으로 카페에서의 만남은 단순한 우연이라기보다는 이미 여러 겹의 구별을 통과한 결과라고 설명합니다. 카페에 들어서는 사람들의 선택부터 특정한 조건에 의해 걸려져 있다는 분석인데요. 첫눈에 끌리기 위해서는 외모나 옷차림은 물론 어떤 커피를 주문하는지, 어떤 책을 읽는지, 심지어 사용하는 노트북 브랜드까지도 하나의 신호가 됩니다. 겉으로는 나도 그 책 좋아해요 라는 취향의 공감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사회적 배경과 계급이 반영된 선택이라는 거죠. 구별짓기에 따르면 이러한 차이를 만들어내는 핵심은 자본입니다. 자본은 크게 4가지로 나뉠 수 있는데요. 먼저 경제적 자본, 즉 돈과 재산, 부동산처럼 직접적인 재산입니다. 두 번째는 문화적 자본, 교육 수준, 지식, 말투, 취향, 예술 감각처럼 성장 과정에서 축적되는 요소입니다. 마지막으로 사회적 자본은 인간관계와 네트워크를 의미하며 이를 통해 개인의 기회와 위치가 강화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추 교수는 이러한 만남은 비슷한 자본 구조를 공유한 사람들이 만날 가능성이 높은 사회적 결과라고 분석합니다. 문학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르디베 교수가 별세한 지 20여 년이 지나 그의 제자 지질 사피로 교수는 스승의 이론을 이어받아 문학을 사회학적으로 접근하고 있는데요. 일반적인 시선에서 문학은 작가 재능의 결정체처럼 보이지만 사회학의 관점에서는 복잡한 사회적 구조와 권력 관계 속에서 형성된 산물이라는 거죠. 이러한 연구를 담은 사피로 교수의 문학 사회학은 올해 초 타이완판으로 출판됐습니다. 지난 2월 열린 타이베이 국제도서전에선 번역자와 관련 학자들이 한 자리에 모여 이 책을 소개했고, 이어 3월에는 사피로 교수가 직접 타이완을 방문해 여러 학술 행사에 참석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그는 타이완 문학이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방향에 대해서도 언급했습니다. 5월 포르모사 문학관 첫 번째 시간, 사회학적 관점에서 타이완 문학을 함께 살펴볼까요? 전통적인 문학 연구가 작가와 텍스트의 미학적 가치를 강조한다면 사회학은 계급, 권력, 제도 같은 구조에 초점을 맞춥니다. 사회학적 관점에서 분석하면 작가와 작품뿐만 아니라 출판업 환경, 문학상 제도, 번역 과정, 독자의 위치, 시대적 변화까지 함께 살펴보게 됩니다. 다시 말해 한 작품의 위치와 평가는 작가의 재능만으로 결정되지 않고 어떤 사회적 조건 속에서 생산되고 유통되는지에 따라 달라진 겁니다.
사피로 교수는 부르디웨가 구별짓기에서 제시한 장이론을 중심으로 문학과 사회 구조의 상호작용을 분석하고 그 연결 지점을 구체적인 연구 방법으로 제시합니다. 장이론에 따르면 사회는 서로 다른 여러 장으로 구성되어 있고 각 장은 고유한 규칙과 질서를 가지고 있습니다. 개인은 그 안에서 다양한 형태의 자본을 획득하며 경쟁하고 동시에 특정한 계급을 형성하게 됩니다. 사피로 교수는 문학의 장을 생산, 텍스트, 수용의 세 가지 단계로 나뉘어 분석합니다. 누가 작가가 되는지, 출판사가 어떤 기준으로 작품을 선택하는지, 어떤 작품이 번역 기회를 얻는지, 문학상을 어떻게 이해하는지까지 폭넓게 살펴봅니다. 즉, 한 작품의 가치는 이 복잡한 과정에서 만들어진 거죠. 또한 그는 장과 장 사이의 이동과 유통 과정에도 주목합니다. 문학은 번역을 통해 국제시장에서 다시 평가받고 때로는 국제문학상을 계기로 전혀 다른 위상을 받기도 하죠. 대표적으로 2024 노벨문학상을 수상한 한강 작가, 그리고 최근 국제부코상을 수상한 타이완 작가 양슈앙즈가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과 유럽 문학이 글로벌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상황에서 아시아,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 문학은 구조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놓일 수밖에 없는 것도 사실인데요. 특히 타이완처럼 서구 패권과 중국 부상 사이 이른바 이중 주변 위치에 놓일 경우 그 상황은 더 심각합니다. 그런데 사피로 교수는 비교적 긍정적인 전망을 내놓았는데요. 그는 서구 문학의 영향력이 일방적이고 고정된 구조라기보단 점차 다원화되고 있으며 특히 여성 작가들의 부상 또한 중요한 변화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새롭게 등장하는 문학상과 도서전, 문학 페스티벌들이 이러한 변화를 가속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래서 타이완과 같은 서구 문학은 오히려 기존 질서의 틈에서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할 수 있다고도 강조했습니다. 문학 사회학의 관점은 이렇게 작품과 사회의 관계를 다시 바라보게 합니다. 타이완 문학의 역사를 돌아보면 정치적 도구로 이용되기도 했고 사회 구조에서 주체성을 확보하지 못했던 시기도 있었는데요. 우여곡절 끝에 이제는 중국 문화의 일부에서 벗어나 독립적인 문학으로 점차 인식되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런 역사야말로 문학 사회학의 분석이 가장 유효하게 작동하는 사례일지도 모릅니다. 사피로 교수의 말처럼 장과 장 사이의 유통을 통해 타이완 문학은 더 넓은 세계로 나아갈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엔딩곡으로 희망이 가득 찬 노래 타이완 인디 밴드 마시멜로의 100의 해와 달을 들으면서 타이완 문학을 함께 응원해 보시죠. 오늘 포르모사 문학관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RTI 한국어 방송의 안누사였습니다.